MBC 2시의 취재 현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4월 26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중국인 32명이 사망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중국 측에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게 된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명현 기자. 예.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월경할 거다. 그동안 언론에 많은 예상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첫 만남을 갖는다고 임종석 위원장이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사이에 폭 4m 정도의 좁은 통로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쯤에 약 5cm 높이의 시멘트 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사분계선인데 김 위원장이 내일 걸어서 그 턱을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게 되는 건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앞에서 맞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분계선을 넘어오면 문 대통령이 바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할 예정이고요. 이후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판문점 광장에 도착해 이곳에서 의장대를 사열할 계획입니다. 회담장인 평화의 집에 도착하면 1층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요. 문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반부터 2층 회담장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네, 오찬은 별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찬 이후에 기념 식수 행사를 한다고 하죠? 예. 남북 정상이 같이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찬과 휴식이 끝나면 두 정상은 오후 회담을 갖기에 앞서 군사 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나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나무입니다. 식수 행사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의 한강물을,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의 대동강물을 주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공동 식수 행사는 우리 측의 제안을 북측이 모두 수용하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식수를 끝내면 두 정상은 판문점 도보 다리를 산책한 뒤 오후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합의문 발표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예, 그 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따라서 형식과 장소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 남북 정상이 완전히 합의한다거나 하면 판문점 앞마당에서 공식 발표 행사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의 합의가 아니라면 실내에서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합의문이 양쪽 실무진 간에 조율이 끝나서 이미 초안이나 잠정안이 나와 있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양 정상이 어느 수준에서 비핵화 의지를 합의할 수 있을지 또 그 합의를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지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는데요. 대통령을 보조하는 참모진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문화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남북 실무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두 정상이 결정할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임종석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내일 보좌할 북측 공식 수행원들이 공개됐죠? 예. 외교 군사 책임자들이 망라됐다는 평이 있더군요. 예, 북한의 공식 수행원은 모두 9명으로 발표됐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최휘, 리수용 당중앙위 부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등입니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이 수행원으로 발탁된 게 특이한데요. 지난 2월 김여정 특사와 함께 박람회 문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점이 감안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여정과 김영철, 리선권 등은 예상됐던 인물이고요. 리수용이나 리용호 등 외교 책임자들과 박영식, 리명수 같은 군부 인사가 발탁된 게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북한 역시 북미 정상회담 또 이어질 국제사회와의 협력까지 고민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임종석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북한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로선 오후 일정이나 또는 만찬에 리설주가 참석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프레스센터에서 임명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는 국가 행사 사상 최대인 3,000명 가까운 언론인이 취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까지 41개국 460개 언론사 2,850명이 취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각 1,000여 명과 1,700명이었던 1, 2차 정상회담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교통사고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인 관광객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전용 열차를 편성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젯밤 당정 간부들과 함께 평양역을 방문했으며 열차에 올라 부상자들을 직접 위로하고 배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중국 동지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고 직후였던 23일엔 중국 대사관과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진핑 중국 주석 등에게 애도와 사과의 뜻을 담은 위문 전문과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위로 전문엔 중국 동지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깊이 속죄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표현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북중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상황에서 사고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22일 황해북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탄 버스가 전복돼 3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김경수 의원에 대한 통신 내역과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 단계에선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근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8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나 드레스된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1,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문건 47건 가운데 14건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33건의 문건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며 47건 중 14건만 인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내려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겁니다.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지난 6일 1심에서 청와대 기밀 문건 14건을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 이선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교회 비서실 직원들의 부축을 받은 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여성 신도 6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늘 이 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총 노사대책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협상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경총을 협상 주체로 내세우고 단체 협상 진행 상황을 배후 조종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한국GM 노사가 지난 23일 내놓은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어제부터 이틀간 조합원 만여 명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67%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결된 합의안은 군상공장 잔류 노동자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를 넘어 시장의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총생산은 395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현직 부장검사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기소하고 서지현 검사의 인사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징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됐다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정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에 영남권 일부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네, 오늘 2시의 취재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